제가 방금 전에 전기레인지 중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뭐고 인덕션은 뭐지?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레인지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덕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인덕션과 하이브리드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성, 인덕션과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를 비교하자면 인덕션과 전기레인지는 청소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두 세라믹 상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고 잔열이 식은 다음에 행주로 쓱 하고 닦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청소가 편리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가스레인지는 청소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전기레인지는 청소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전기레인지이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일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안전성, 전기레인지 중에서도 상판이 뜨거워지지 않는 인덕션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전기레인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상판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가스 불꽃에 노출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특징이죠. 전기레인지 중에서도 인덕션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되지만 하이라이트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냄비와 프라이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가스레인지도 용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제품 가격은 인덕션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기레인지 중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인덕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상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전류를 흘리면 열을 내는 얇은 철판을 이용해서 만든 히터를 사용하는 조리기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세라믹 글라스 상판 아래에 니크롬선이 있어요. 이 니크롬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빨간 빛이 나고 이 복사열이 세라믹 상판과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그릇과 니크롬선 간의 열 전도를 이용한 핫플레이트에서 세라믹 상판을 추가한 방식입니다. 열 효율은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90%라면 하이라이트는 65%로 조금 비효율적인 편이고요. 인덕션에 비해서 가열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판의 잔열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온도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끓어넘칠 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잔열이 남아있어서 국물 같은 게 떨어져도 행주로 바로 닦기 어렵기 때문에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공기 중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스보다는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션 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이란 자석에 반응하는 철과 스테인리스 같은 용기를 얹어 작동시키면 인덕션 내부의 자력선과 용기 속의 철 성분과의 반응을 통해서 냄비 자체만을 뜨겁게 만들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가스레인지처럼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가열하는 친환경 조리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효율이 9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 인덕션입니다. 그렇지만 용기 사용에 제한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이 붙는 철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효율이 좋은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과 효율이 떨어지는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조리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용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자석이 바닥에만 붙는 게 아니라 측면에도 자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이 조리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IH 방식, 그러니까 히터 방식으로도 불리고 하이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세라믹 글라스가 있고 세라믹 글라스 상판 위에 금속으로 된 그릇을 얹고 전원을 켜잖아요. 그러면 세라믹 글라스 상판 아래에 빽빽한 코일이 둘러진 인덕터라고 불리는 발열체가 있습니다. 이 코일에 높은 주파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선 주변을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장이 철이 들어간 그릇과 닿으면 소용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유도가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로 인덕션 위로 올려진 그릇이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상판에서는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판 위에 종이를 깔고 요리를 하더라도 불꽃이 없기 때문에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인덕션은 조리 완료 후에 상판을 만져보면 그래도 잔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릇에서 발생한 열이 밑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진 거지 상판이 뜨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코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딩 타입과 인서트 타입이 있는데요. LG전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인서트 타입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본딩 타입입니다. 본딩 타입은 빼곡하게 코일이 격벽 없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본딩 타입이라면 LG전자는 코일과 코일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열의 효율 그리고 발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딩 타입처럼 코일이 빽빽하게 간격이 없을 경우에 불량 가능성이 있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간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나누자면 일단 국내 브랜드는 AS가 편리하고 다양한 제품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비스포크, 오브제, 그리고 쿠쿠 제품 같은 화이트 제품이 출시되면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산 브랜드만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해외 브랜드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특징은 화력 자체만 보면 해외 브랜드가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가 총 사용 소비 전력이 3400W에 국한되는 반면 해외 브랜드는 총 사용 소비 전력이 최대 7500W까지 엄청나게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화력만 보면 외산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데 외산 브랜드가 더 좋은 제품이 아닐까요? 이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연복 셰프처럼 음식하는 것을 즐겨하고 강한 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승합공사를 해서라도 3구 모두 고화력 출력이 가능한 외산 브랜드가 맞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의 소비 전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슈퍼카를 구매해도 국도를 이용하거나 시내 주행만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출력의 해외 브랜드 제품이더라도 집안에서 3구를 모두 풀파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7400W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배송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20-30만 원에서 크게는 80만 원까지 승합 공사를 하면서까지 해외 브랜드를 선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도 삼성전자가 7400W의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고 대화고 기준으로 3700W의 소비 전력이 가능했는데요. 전기 배선 공사 없이는 4000W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합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 코웨이와 SK매직도 7200W의 제품을 출시했지만 전기 배선 공사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을 미뤄봤을 때 국내에는 3400W의 출력이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LG전자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5화구에 총 소비 전력 8600W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진열한 곳이 없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비교해보면 삼성과 LG 그리고 코웨이 등 7000W 이상의 고화력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비싸지는 데 반해서 해외 브랜드는 7000W대 이상의 총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100만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션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설치 관련된 비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선 공사. 두 번째, 타공 비용. 해외 브랜드를 구매하면 무조건 배송 공사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6000W가 넘는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3구, 2구를 동시에 맥스 출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절하면서 사용한다면 배선 공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레인지는 총 사용 전력 안에서 각 화구별로 출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개별 화구 사용 시 4000W 이상 출력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단기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내 전기 레인지는 보통 3400W 출력으로 제한을 두는데요. 총 소비 전력이 3400W일 경우에 오른쪽 대화구를 부스트 모드로 모두 최대한으로 사용하면 3400W로 작동하기 때문에 총 사용 전력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와 3구를 같이 쓰게 되면 소비 전력을 나눠 쓰게 되기 때문에 대화구를 부스트 모드로 사용하다가 다른 화구 하나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게 되면 대화구의 출력이 부스트 모드에서 레벨 8과 레벨 7 정도 세기로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리를 많이 하는 주부들은 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 공사를 하는 겁니다. 승합 공사를 하면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모두 풀파워로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대화구는 3700W, 왼쪽 두 번째 화구는 3500W 이렇게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왜 국내 브랜드는
총 소비 전력이 3400W 제품으로 출시를 할까요? 그 이유는 가정용 콘센트의 전기 허용 전류가 3520W이기 때문입니다. 3400W로 사용하면 전기 배선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용 콘센트의 허용 전류는 16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3520W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소비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기 때문에 16A 곱하기 220V를 구하면 3520W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비 전력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의 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화구 출력이 3000W인 쿠쿠 인덕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1시간을 맥스 부스터로 가동할 때 총 3000W를 소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3000W의 제품을 30분간 사용하게 되면 절반인 1500W가 사용이 될 것이고 15분 동안 사용한다면 750W가 되겠죠. 총 소비 전력은 인덕션 전체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 전력의 합입니다. 국내 제품은 3구 모두 동시에 가동 시에 총 소비 전력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인버터를 구매할 때는 개별하고 부스트 소비 전력도 보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때 어차피 3400W 내에서만 사용된다는 정도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 브랜드보다 국내 브랜드가 스펙이 많이 밀려서 모두 직구를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 LG전자와 삼성전자 정도 급만 구입하시게 된다면 출력이 모자라서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변 분들을 물어봐도 맥스 모드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9레벨이나 8레벨 정도로 사용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외 브랜드와 직접 비교를 해서 그렇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보다는 2.6배 정도 무조건 화력이 좋기 때문에 화력이 아쉽다라는 말씀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가스레인지 사용하면서 화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런 가스레인지보다도 2.6배가 강한 게 인덕션인데 이 인덕션이 해외 브랜드보다 소비 전력이 약하다고 해서 만족도가 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설치는 빌트인, 프리스탠딩 타입 등으로 나뉘는데요. 빌트인 설치 시에는 타공 비용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LG전자 기준으로 일반 대리석에 부분 타공은 무료이지만 전체 타공을 한다면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쿠쿠는 부분 타공이든 전체 타공이든 둘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엔지니어 스톤 같은 천연 대리석을 부분 타공할 때 LG전자는 대략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전체 타공할 경우에는 30만원 정도로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제조사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치 비용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덕션 설치 시에 부분 타공이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린나이 인덕션 일부 제품은 550장용 그리고 600장용 쿡탑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도 별도 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해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린나이 추천 제품은 구매 링크와 댓글에 별도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브랜드 간 비교를 할 예정이라서 해외 브랜드 추천 모델은 제가 댓글과 더보기 링크에 따로 남겨놨으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해외 브랜드가 더 앞서고요. AS적인 측면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